예,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에 2강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강의는 걷기에 대해서, 걷기의 매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번 2강은 오화를 품은 세계적 하천. 좀 제목이 거창합니다. 왜? 오화란 말도 아마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세계적 하천이라 하면, 여기 하천이 세계적인 게 뭐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 강의를 들어보시면 저게 무슨 뜻인지 차츰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강의 듣다가 안 듣고 그러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부재를 옥수천, 매호천, 남천에서 느끼는 것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고산 주변에 금방 눈에 띄는 게 옥수천이 있고 또 매호천이 있고 또 옥수천, 매호천이 남천에서 합쳐집니다. 그 다음에 이 세 하천은 다시 금호강에 또 합쳐집니다. 이쪽으로 오기 전에 경산 쪽에는 오목천이 있는데 오목천까지 하면 금호강, 오목천, 남천, 매호천, 옥수천 하면 다섯이죠. 그래서 하와천, 하천을 합치면 5개이기 때문에 오하천 하지 않고 오하라고 했습니다. 원래 오하라는 말은 인더스 문명의 기반이 되는 펀잡 지방에 그 인더스 문명의 강을 기점으로 하면 나중에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그게 하천이 5개가 있습니다. 인더스 문명은 기원전 2500에서 1500년 사이 1000년간 지속되다가 소실된, 없어져 버린 문명인데 대단히 중요한 문명입니다. 어쨌든 강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다. 이런 상상력을 가지고 고산 지역의 하천을 보면은 훨씬 재미있어집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물이라고 하면 우리 흔히 이제 전통적으로 보면 산이 있고 물이 있습니다. 산 좋고 물 좋고 그 다음에 뭐가 좋아야 되죠? 사람이 좋으면 최고죠. 산 좋고 물 좋고 사람 좋고. 산수가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좋아야 됩니다. 물론 사람이 아무리 좋으려 해도 산과 물이 또 좋지 않으면 살기 힘듭니다. 그런데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은유적인 것도 있고 실제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물이 없으면 안 되죠. 씻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농작물 키울 때도 필요하고 또 제사 지낼 때는 목욕제기 한다 그러죠. 또 종교적으로 보면 세례할 때도 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건 필수적인 것이고 불이 없으면 못 살듯이 물이 없으면 또 살 수가 없죠. 논어에 나오는 말입니다만은 지자요수, 인자요산. 지혜로운 자는 물을 좋아하고 어진 자는 산을 좋아한다. 물은 늘 흐르는 겁니다. 한 번도 멈춰있지 않습니다. 멈추면 썩습니다. 그런데 산은 한 자리에서 굳건히 지킵니다. 수직적인 어떤 깊이, 높이를 가지고 있고 물은 수평적으로 흐르면서 유동해가고 한시도 물은 그 자리에 머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의 상징적인 게 물입니다. 물. 부지런히 갈고 닦고 수행을 하는 자들에게 물은 은유적 상징, 모범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진 사람은 말은 별로 없지만은 듬직하게 그 자리를 지키죠. 추우나 더우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게 산입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풍수라는 데 보면 배산임수해서 산을 뒤로 등지고 물을 쳐다 바라보는 대부분 그게 이상적인 어떤 환경의 조건입니다. 삶의 조건인데 두 요소가 다 필요하죠. 산은 찾아봐도 없고 물밖에 없다. 그것도 참 어려운 지역이고 물은 많은데 또 산은 없다. 그것도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갖춰져 있는 지역이 행복해야 됩니다. 고산입니다. 고산은 산도 뒷배경으로 있고 또 물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 스스로 생각해 봐도 그렇겠지만은 얼마나 우리 고산 사람이 좋습니까? 그렇죠? 산 좋고 물 좋고
사람 좋고, 예. 최고의 조건을 고사는 갖추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같은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 자, 제천상왈, 공자께서, 물가에서, 예, 물가, 상은 가란 뜻입니다. 물가에서 다음같이 말씀하셨다. 예, 서자 여사부, 불사주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떠나가는 그 서는 갈 서자입니다. 누가 서거했다 이런 말도 하죠. 떠난다면 간다는 뜻입니다. 흘러 떠나는 것이 이와 같구나. 이사자, 같을 여자. 예. 불사주야, 사는 그러다. 때를 그러다. 건너뛰다 이런 뜻입니다. 밤낮을 그러지 않는다. 공자가 물가에서 보니까 자신을 돌이켜 봤겠죠. 아, 물은 저렇게 흘러 끝없이 가는구나. 한 자리에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고 반복되는구나. 그게 지혜롭고 공부하는 자는 가장 이상적인 태도이자 일반 그 삶에 있어도 모범적인 것이 되겠죠. 물은 그렇습니다. 한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은 부단히 배워야 되죠. 어제 배운 게 오늘도 그 모양이고 오늘 배운 게 내일도 그 모양이고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지혜로운 자 아니죠. 무식한 자입니다. 예. 예, 강에서 또 숲에서 나무에서 그리고 바람에서 배우는 게 뭘까? 이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좀 근원적으로 바라보면은 우리 삶에 거울들이 있습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좀 살짝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손거울이 있죠. 또 큰 거울도 있고 진짜 거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라는 거울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를 비춰보죠. 우리 삶에서 이야기 못 해주는 부분들이 긴 역사 속에 보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도 거울이라 그러죠. 그 제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또 제 인상에 대해서 그리고 또 제 인격에 대해서 남들이 평가하죠. 예, 얼굴에 먹칠하지 마라. 내 얼굴, 사회적인 얼굴이 있죠. 이런 평가는 사람들이 합니다. 사람, 타자들이 또 거울이 되죠. 그리고 또 하나 거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자연입니다. 자연은 정말 과거에 문학하는 분들, 사상하는 분들, 지나간 예술인들도 그렇고 자연이 모범이라고 이야기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자연 앞에 서면은 자연도 변화하고 또 그 속에 변화한 자신도 깨닫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지침을 말하게 되죠. 이렇게 강이나 숲이나 나무나 바람을 존재라고 하죠. 존재 있는 것. 그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 그걸 다 가질 수도 없죠. 그 인디안 추장들 보면은, 추장의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인간들은 바람도 사고 소유하려고 또 땅도 소유하려고 물도 소유하려고 다 가지려 하느냐. 어떻게 놔두고 바라보지 못하냐. 그게 있는 그대로, 예, 있는 그대로, 그게 존재죠. 예, 존재로 삶의 눈을 돌리게 하는 것. 가끔 이제 마을을 나가죠. 또 산책을 나가죠. 그러면 강도 보고 숲도 보고 나무도 보고 또 살랑이는 바람결에 몸을 담글 수가 있죠. 예. 예, 우리가 눈만 뜨면 우리 가지려 합니다. 예, 차도 가져야 되고 집도 가져야 되고 뭐도 가져야 친구도 가져야 되고 뭐 돈도 가져야 스마트폰도 가져야 되고 또 SNS 친구도 가져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가지기보다는 두고 바라보기, 그냥 있는 그대로 두고 공유하는 거죠. 예, 공유하는 겁니다. 물도 공유하고 지금 물도 뭐 병으로 팔고 합니다만 실제로는 그래 먹었던 물도 우리 다 가질 수 없죠. 다시 배출되면 하늘로 가고 땅으로 가고 또 같이 나눠 쓰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소유에서 존재, 살아있기, 그냥 있는 것. 친구가 옆에 있고 형제가 옆에 있고 숲이 옆에 있고 물이 옆에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 있는 숲들, 하늘들 다 우리 집으로 가져오면 안 되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예, 어쨌든 우리가 강을
찾고 또 산을 바라보고 하는 것은 소유의 삶에서, 소유에 길들여져 있는 삶에서 존재로 가는 연습이기도 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동네의 산과 들과 거리, 또 하천을 거닐면서 이런 것들을 거닐면서 우리는 어떤 좀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유희의 언어를 가져야 된다. 요 밑에 제가 나누어서 표시를 했습니다만은 도구적 언어 있습니다. 뭐 레포트를 쓴다든지 과제를 수행한다든지 뭔가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또 뭐 크게 보면 군사 전략 언어도 있고 대부분 투쟁하거나 싸우거나 그래서 그런 어떤 경쟁에서 이겨야 될 언어들이 우리 주변에 많고 우리 내부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 이런 언어들은 스킬을 쌓는 거, 어떤 테크닉을 쌓는 언어인데 이런 언어는 대체로 냉정합니다. 맛도 별로 없고 재미도 없어요. 그리고 기계답고 인위적인 데 비해서 제가 말씀드릴 하천을 거닐며 또 동네 상가들과 거리를 바라보면서 존재 쪽에 눈 돌릴 때 얻어지는 언어를 저는 유희의 언어다. 그렇죠? 좀 유머러스하고 좀 그 웃음도 있고 여유도 있고 꽃을 가만히 쳐다보면서 이렇게 빈 것이 지나간 옛 추억도 되뇌어보고 또 친한 친구의 얼굴도 한번 떠올려보고 또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 생각해보고 그런 게 다 유머와 웃음과 여유가 있는 언어이죠. 그래서 제가 유희의 언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언어들은 속성이 따뜻합니다. 글도 이런 유희의 언어를 많이 가진 분들 글은 따뜻합니다. 말도 그래요. 손편지도 그렇고 또 카톡에 문자를 보낼 때도 이런 언어를 많이 가지면 요즘 이모티콘이라 그러죠. 까꿍까꿍 하는 거 이런 것도 잘 쓸 수 있고 그런 건 다 유희의 언어에 속한다 할 수 있죠. 예, 여기서 우리가 인간다움, 그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 인간다워야 할 근거를 또 생각해 보는 것. 예, 그게 자연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예, 자연 속에서. 예, 좀 글씨가 잘고 안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바스 빌스트 두툰 곧벤 이 슈테르베 해서 릴케이시입니다. 이게 영어로 본 What will you do God when I die에서 신이여 내가 죽으면 당신 못하겠습니까? 이런 시입니다. 신을 인간이 위로하는 시예요. 재미있죠? 예.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고산이 아무리 아름답고 지상이 아무리 아름답고 꽃이 만발하고 낙엽이 그렇게 아름답게 떨어지고 단풍이 물들고 한들 이 땅에 바람만 싱싱 불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게 뭐가 아름답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소리예요. 신이여, 당신이 그렇게 위대하지만 내가 만약에 이 지상이 없다면 당신 너무 외로워 보이고 쓸쓸해 보인다. 혼자 석양지는 바닷가에서 돌이나 던지다가 노을을 쳐다보다가 신이여, 당신 너무 애처롭고 슬퍼 보여요. 내가 있기 때문에 당신 있지 않느냐. 예, 릴케가 하는 이 말씀을 제가 가져온 이유는요. 고산이 하천이 또 고산의 산과 들이 또 산이 그 물이 아름답다 한들 아름답다고 평가해주고 바라봐주고 의미를 부여하는 건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득실거리고 많은 고산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살기 좋은 고산이겠죠. 거리 가면 방긋방긋 웃기도 하고 꽃도 쳐다보기도 하고 물에 가면 노니는 고기도 보기도 하고 새도 보기도 하고 그런 게 고산의 풍경이 좋겠다는 겁니다. 예. 예, 늙음도 죽음도 삶도 종교도 신도 이런 삶 때문에 나 때문에 있다고 하는 것, 그 점을 생각하면 내가 비로소 이 고산에 살고 있구나. 또 내 고산에 있기 때문에 고산이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좀 억측 같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상을 가지고 사는 것도 좋다고 그림을 제가 그린 그림인데 못 그렸죠.
제 발가락이 이렇게 못생겼습니다. 그래도 발톱 끝에 고개 숙이고 눈 감고 있는 게 부처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예, 똑같은 발도 아름답게 바라보면 저렇게 아름다워요. 예. 내 발로 걸으며 생각하고 논일며 현재를 즐겨라. 또 카르페 디엠 해서 현재 지금 여기를 즐겨라. 그렇죠? 예, 우리 선대의 분들은 살다가 또 떠나가셨고 선대의 선대도 가셨고 그 선대의 선대도 가셨고 다 가셨죠. 그런데 지금 나는 왔죠. 또 내 후대의 후대는 또 내가 가면 또 올 거예요. 또 후대의 후대는 또 올 거고 오고 가는 겁니다. 예. 예, 그렇다면은 내가 가진 고민도 삶도 똑같은 것을 미래 세대도 반복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또 우리대로 열심히 친환경적으로 또 후세대를 위해서 아껴 쓰거나 또 조심해서 보존하며 쓰다가 물려주면 또 그 세대는 그 세대 살아갈 것이다. 예, 고산도 그렇겠죠. 그런 점에서 고산의 현재를 즐기자 하는 그런 뜻에 제가 이 말을 들어봤습니다. 예, 두 발로 직립보행의 의미를 지난 첫 강의 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오똑 서서 위도 보고 아래도 보고 옆도 보고 뒤도 돌아볼 수 있는 이렇게 자유자재의 눈을 가진 게 직립보행으로서 비로소 가능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발로 이 두 발 아낀들 못하겠습니까? 걸을 수 있으면 성한 몸으로 어디든 가야 됩니다. 예, 타박타박 마실 걷기. 이어서 뭐 제가 마실을 동네 구석, 뭐 집의 구석을 집 구석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동네 구석은 동네 구석이죠. 예, 동네 마을을 구석구석 두 발 한번 걸어보자. 고산도 볼 게 많습니다. 제가 둘러보니까 너무 둘러볼 때가 많아서 이번 강에 다 할 수도 없었어요. 직접 찍은 사진도 대부분입니다만은 못 찍은 데도 많습니다. 또 제가 다 알아내지 못한 구석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이제 스토리텔링, 아까 사람의 문제가 산이 좋고 물이 좋아도 사람의 언어로서 다시 이야기되지 않으면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죠. 침묵으로 일관되고 침묵으로 계속된다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 고산의 의미는 결국 어떤 스토리텔링을 할 것인가, 그렇죠? 스토리를 텔링하는 데 중점이 놓여져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가 없는 지역은 그곳답지 않다. 그렇죠. 저를 보더라도 저 사람은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 평생을 살면서도 뭐 이야기거리가 하나도 없어. 그게 뭐 삶은 삶이지만 썰렁한 삶이겠죠. 그렇죠. 고산이 고산다 하면 고산답다고 하는 것은 고산이 고산으로서의 존재의 의미, 뭐 의미가 있는 곳에 이야기가 있겠죠. 또 그곳답지 않은 곳은 그리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별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예, 그게 뭐가 재밌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 생각하면 뭐 국가꽃도 생각이 나기도 하고 뭐 어떤 새가 떠오르기도 하고 그런 뭐가 떠오르는 게 있겠죠. 예, 고산을 고산답게 하는 것은 이야기다. 또 이야기가 뭔가를 그립게 만든다. 예, 그립게 만든다. 예, 그리운 곳에서 생각의 그림들이 또 만들어져 나옵니다. 예, 조너선 코트쉘이 말한 대로 인간은 스토리텔링 애니멀이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있는 서사가 있는 동물이다. 맞습니다. 네, 앵두나무 우물가에서 수다를 떨듯이 그래 수다 떨기가 수다를 떨 만한 것이 좀 있어야 되겠죠. 네. 조잘조잘되고 좀 쪼잘될 수군거릴 뭐 그런 게 구석이 좀 있는 지역이 돼야 된다. 그러면 뭔가 우리가 발견해서 보여주고 또 우리가 만들어내고 이래야 되니까요. 예, 고산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이곳에 관련된 사람들이 겪어온 모든 체험과 경험의 공유물이다. 공유물이란 공동의 우물입니다. 혼자 만들고 한 게 아니고
윗세대들이 지속적으로만 쌓아온 것을 같이 또 덜쳐내서 바라보고 이야기하고 또 들려주고 하는, 예, 그렇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곳의 속내이기도 하고 속살이기도 하다. 그래서 고산의 이야기는 고산의 속내와 속살을 드러내는 언어로 충만한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예, 이야기가 없다는 것은 식민지 시대에 우리 모국어를 상실한 것처럼, 국어를 상실한 것처럼 그 지역에, 물론 뭐 우리가 일상어는 있지만은 그 지역을 그 지역답게 하는 언어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고산의 이야기는 고산에 사는 사람들의 말로 듣는 고산의 생각, 사상이고 또 문화이기도 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말이 좀 됩니까? 뭐 온라인 강의를 들으시겠지만 집에서 박수 쳐주시고 좀 웃어주시고 그러면 제가 다 느끼게 될 겁니다. 예. 예, 지도가 좀 희미한데 대구의 지도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수성구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수성구가 아니고 대구네요. 확대된 지도인데, 예, 북구, 서구, 동구, 뭐 중구 있고 경산 쪽으로 가는 방향에 대체로 수성구가 있습니다. 제가 헷갈릴까 싶어서 예쁜 웃는 얼굴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 지역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산 쪽이나 혹은 뭐 청도 쪽하고도 맞물려 있는 부분도 있는데 주로 동쪽과 남쪽이죠. 동남 방향. 우리가 경주의 불교 문화, 동학이라든지 또 신라의 문화권 이쪽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영남대학 부근에 그게 그 고분이 있죠. 그게 압독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예, 별도의 고대의 왕국이 있었어요. 작은 왕국이. 그 지역과 또 밀집이 다 있습니다. 이 지역이. 어떻게 보면 그 압독국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넓게 보면 신라와도 연관이 돼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예. 예, 이건 고산의 지도인데요. 고산 쪽이 고산 1동, 2동, 3동입니다. 퀴즈를 하나 드리겠는데 고산의 인구가 몇 명쯤 된다고 생각해요? 1번 20만 명, 2번 15만 명, 3번 약 10만 명, 4번 8만 명. 대답할 분이 없을 것 같은데, 예, 들렸어요, 방금 제 귀에. 예, 10만 명, 약 10만 명쯤 됩니다. 10만 명이 큰 도시예요. 큰 도, 유럽 같은데 가면 10만 명쯤 아주 큰 도시에 해당합니다. 예. 예, 여기 보시면, 요게 고산 1동이죠. 3만 1000명. 2동이 2만 8,000명, 3동이 3만 4천, 합치면 약 9만 3, 4천 명, 뭐 4천 명, 그래서 약 10만 명이라 해둡시다. 왜? 고산에 사람들이 자주 많이 몰려들기 때문에 그렇게 좀 생각을 확대해 봅시다. 예. 예, 이제 우리가 이번 강의는 원래 2강이 지나면 3강이 됩니다. 3강은 답사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라는 그 어르신네가 강의를 뭐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못하게 해주셔서 그분들에게 답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일이 미리 답사 갈 곳을 하루 종일 다니면서 또 추가로 또 한낮을 다니며 찍었습니다. 그 여기에 중요한 지역을 사진을 보시면 또 설명할 테니까 답사를 겸해서 그 2강과 3강이 겸해서 있기 때문에 물론 강의는 나누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중간에 강 하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동네가 있습니다. 동네라는 게 하천을 끼고 있기 때문에 하천을 거닐면서 동네 이름도 같이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진행할까 합니다. 조선시대 때는 경산현이 되었다가 고산이 경산현에 소속되어 있는데 대구부에 속하게 되어서 대구로
되었고 또 경산현이 된 뒤에 다시 경산현의 서쪽이라서 현서면 뭐 이렇게 되기도 했는데 이후에 이제 경산과 분리되고 고사는 대구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동명을 좀 보면은 좀 복잡합니다. 시지동, 사월동, 욱수동, 봉암, 노변동, 매호동, 우산, 성동, 신기, 내매, 망곡, 배내, 이천동, 담티고개, 송정고개, 세청, 고모동, 파련동, 가천동, 내완동, 대영동, 외곳, 삼독동, 덕천, 연호동, 도장골과 도장지. 예, 여러분들 아시는 게 한 반은 되죠? 예. 저도 다는 모르겠습니다. 다도 가보지도 못했어요. 예. 예, 요게 지도인데, 우선 요것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요게 금호강이고요. 이쪽을 볼까? 예. 금호강이 이렇게 흐르고, 여기에 오목천이 흐르고요. 또 남천이 흐르고, 여기에 욱수천이 있고, 매호천이요. 이 사이사이 또 동네들이 이렇게 포진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매호천 하나, 욱수천 두, 남천 셋, 오목천 넷, 금호강 다섯. 그럼 금호강 어디에 합치게 됩니까? 낙동강이죠. 예. 그럼 6개쯤 되는데 일단은 이 지역은 5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하라고 본 것입니다. 예, 오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예, 고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산은 옛날에는 부산, 청도, 경산, 대구, 서울로 가는 요 길목에 해당합니다. 길목. 그래서 이곳에 나라일로 여행하는 관리들의 잠자리와 음식을 데워준 시지원이라는 여관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시지동이란 요 시지원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시지동으로 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 시지원을 관리하려면은 땅이 있어야 돼요. 땅. 그때 원위전이라 해서 여기서 나오는 곡식 같은 것을 가지고 월도 주고 먹기도 하고 또 밥도 해드리기도 하고 예, 그렇게 유지가 되었던 겁니다. 예. 시지동에 대한 역사는 요 뒤에 2000 좀 몇 년 전입니다. 고대마을 시지에서 이렇게 대구 미술관에서 전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고분이 2000개 정도가 있다 그랬죠. 대단합니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예, 거기에 부장품 이런 것들 발굴해서 전시한 것인데 아마 고대 부분을 강의하실 선생님이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겁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시지동은 뭐 여러 가지 할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예, 과거에 제가 수성구에 어떤 잡지에 글을 쓸 때 때가 왔습니다 해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시지할 때 때의 시자는요. 여기에 보시면 날일자와 요게 절사자하고 시자로 읽기도 사자를 읽는데요. 요 일과 혹은 사 혹은 시자가 결합된 것입니다. 이런 해고 태양이고 시간을 의미하고 요게 사나 시라고 하는 글자는 뭡니까? 이렇게 포착하다, 딱 잡는다는 뜻이에요. 손으로 뭔가를 꽉 움켜잡다, 쥐다는 것입니다. 그 타이밍을 딱 캐치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우리가 뭐 그냥 때 시자로만 알고 있지, 아, 이렇게 깊은 뜻이 라고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때를 딱 손으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지는 여러 가지 좋은 환경에 있고 뭐 여러 가지 문화적 여건 등등 많은 여건들이 좋은 지역입니다. 예, 예, 그리고 시지라고 하는 말은 시즈 찐러 해서 중국말로 때가 오늘에 이르다,
또 릴케의 시에 보면 주여 때가 왔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 중국의 고전에 장자 같은 데 보면 추수시집, 예, 가을에 물이 불어나서 불어날 때가 오면, 예, 나중에 편집하세요. 가을에 물이 불어날 때가 오면, 이렇게 아주 좋은 뜻입니다. 그리고 다른 고전에도 보면 때가 오면 즉시 행동을 옮겨야 된다 등등 그 시지란 말들은 다 좋습니다. 뭐 성경에도 보면 때가 이르렀다, 때가 왔습니다, 이런 뜻들이 들어있고요. 뭐 여하튼 이런 그 동네 이름으로서 이렇게 멋진 그 글자를 쓰는구나, 좀 숙연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산은 예술의 동네기도 합니다. 옥수농악 있고 고산농악 있고, 예, 그리고 또 성당이 옥수성당, 고산성당이 또 있습니다. 공룡 발자국도 있고 지성묘도 있고 뭐 물길도 있고 뭐, 예, 과거에는 또 포도나 딸기가 많이 나던 지역이고 제 학창 시절에 시제에 포도와 딸기 먹으러 참 많이 왔습니다. 뭐 지금도 주변에 보면 포도나무는 있긴 합니다만은. 예, 다음에 사월동인데, 예, 저는 모래사자 달월자 해서 모래사 달월 동래동, 모래의 달, 저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수성구청에 올려놓은 그 동네 설명에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동네 설명들은 수성구청 자료에 일단 의존하면서 제가 중간중간 별도의 멘트를 넣고 있습니다. 예. 이 동네는 약 350년 전에 김해 김씨가 정착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처음엔 나무 울창한 산지였고 이름은 사돌 4개의 바위돌이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현재 김씨 산소 옆에 큰 바위가 4개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산소 옆에 바위가 4개 있는 산소가 찾을 길이 없어요. 제가 우연하게 발견했는데, 요 이야기는 우선 뒤로 조금 돌리고, 돌이라고 하는 글자는 한국에서 만든 한자어입니다. 근데 보면 이 세돌할 때 돌자를 쓰고요. 또 여기 의병장 신돌서 할 때 돌이 들어갑니다. 가끔 또 호가 보면 돌구 뭐 이렇게 쓰는 사람도 가끔 돌구란 호. 돌이 9개다. 돌팔이 동생 돌구 뭐 이런 식이에요. 다음에 돌피인데 이걸 돌비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완전 돌비네 하는 돌피입니다. 재미있죠? 낮은 사람을 낮추부를 테지만은 평민 출신들도 쓰기도 하고요. 근데 최근에 광물을 나타낼 때 떡돌이란 말이 만들어졌습니다. 매일신문을 보다 보니까 나온 그 용어인데요. 이게 아주 비싼 훌륭한 그 광물이 나왔는데 이게 떡돌이라고 해요. 그 돌이라고 해서 꼭 나쁘게 볼 건 아닙니다. 예, 그럼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집 근처구에서 둘러보다가 어떤 교회 옆에 가니까 갑자기 지성묘가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기 사월역이 요쯤이면은 사월역 골목으로 들어오면 있습니다. 여기 묘가 있고 가만히 보니까 바위가 지성묘의 바위돌이 하나, 둘, 요 뒤에 하나, 둘, 셋, 넷. 요쪽에 또 있긴 합니다. 예, 여기 다시 보시면 여기 하나 있고 둘 있고 이쪽에 있고 이렇게 4개. 이 돌이 사돌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그런 김해 김씨 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김해 김씨 묘인데 요 묘소의 비석을 보니까 여기 보시면 판관 김해 김씨 나옵니다. 맞죠? 한번 보십시오. 예. 과거에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앞으로 가면 과거에 요 책 고적
발굴한 자료를 적은 것인데요. 묶은 것인데 여기에 보면 이 지역에 이렇게 지성묘가 도랑 따라서 많이 있었다 그래요. 지금 제가 이렇게 남아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내돌에서 왜 사월로 됐는지는, 왜 달월자로 됐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혹시나 좋은 정보를 가지고 계시면은 이 부분을 좀 더 탐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제를 드리는 겁니다.